보고서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수인 마케터님은 네. 메타에서 보고서 뽑아서 이제 지표 보실 때 꼭 보시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으실까요? 꼭 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살짝 리뷰를 먼저 조금 해보자면 네이버 때는 네이버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성별 받고 그쵸. 연령 받고 뭐 매체, 지면 그쵸, 지만? 지면 받고 시간대 받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뭐 큰 틀로 봐서 검색어. 네, 검색어, 뭐 키워드 이런 거를 봤었어요. 근데 사실 메타 광고는 여기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성별, 연령 똑같이 볼 수 맞아요. 있고요. 지면이라고 하는 것보다 플랫폼이 맞을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스레드 지면까지 확장이 돼서 그런 플랫폼별 성과도 볼 수 있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메타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죠. 빈도? 메타에서 어떤 거를 위에 것 중에서 혹시 한 번만 골라주시겠어요? 볼 수 없는 거요? 네, 볼 수 없는 거? 시간대. 맞습니다. 메타는 시간대를 볼 수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검색어랑 키워드도 그쵸. 메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 이걸 쓰면 안 되죠. 말하면서 쓰느라 그냥 써있어요. 메타는 그쵸. 네이버랑 다르게 시간대, 검색어, 키워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검색어랑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표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제가 네이버는 뭐 다 큰 거부터 자르고 그때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별, 뭐 연령, 지면 다 큰 계정별 특징을 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캠페인별 성과, 그룹별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걸 보는 성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맞아요. 마케터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타는 네이버랑 약간 다르게 이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하죠? 특가면 특가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상시 소재면 상시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캠페인별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메타는 네이버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벤트별로 그리고 뭐 소재 소고점별로 그쵸.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캠페인 그룹도 맞춤형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다양한 지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다 보면 대시보드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해서 보는지 이게 결국에는 보고서를 보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시보드 보는 법, 대시보드 구성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어떤 지표들을 나열을 하시나요? 저는 네이버랑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노출수, 그다음에 도달 빈도는 3개 같이 묶어두고요. 그다음에 전환수. 전환수가 아마 메타상으로는 결과라고 뜰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전환율도 저는 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타에서 전환율 지표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생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맞춤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환율은 제가 지금 맞춤 지표로 생성을 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릭수. 그리고 이커머스인 경우에는 로아스를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DB 업종인 경우에는 잠재 고객 그 전화, 갑자기 그 지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결과당 비용? 이게 저도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마다 표시되어 있는 지표명이 달라서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환수는 구매 전환을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전환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을 사용해야 하니까 어떤
결과값을 전환수로 볼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타 계정들은 이커머스 업종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구매로 우선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구매인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저희가 네이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시보드 구성법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맞춤형으로 저희가 다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사실 방법이 달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실 때에도 그걸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쵸. 네,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노출수 보고 노출, 도달, 빈도는 꼭 보고 맞아요. 그리고 CTR, CPC 그쵸. 보고 CPM도 봐요. 맞아요. 배너 광고라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배너 광고라서 CPM도 보고 그리고 전환수를 보는데 여기서 저는 차이점이 조금 뭐냐면 저는 구매랑 장바구니 전환을 두 개 다 봅니다. 두 개 다 보고 전환율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율도 맞아요. 보고요. 전환율이 맞춤 지표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 지표를 써야 되지만 그 구매 같은 경우에는 링크 클릭당 구매율이라는 지표가 따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데이터를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 장바구니 두 개 다 보고요. 그리고 근데 아마 메타에서 맞춤 그 지표가 가능한지 모르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원 마케터님이 너무 좋은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전환 매출액도 봅니다. 그쵸. 매출액도 봐요. 네, 이것도 구매 장바구니 둘 다 봅니다. 되게 많이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아스 무조건 보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커머스 업종. 그리고 DB 업종에서는 결과당 결과당 비용도 봐요. 맞아요. 그쵸. 이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들마다도 이 지표가 지정된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리고 DB 단가. DB 단가. 그리고 이게 DB 업종이죠?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구성법은 말씀을 드렸고 메타에서 대시보드 저희가 맞춤 설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저희 방송 잠깐 멈춰놓고 설정해두신 다음에 이제 계속 따라와 보시면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지표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지원 마케터님은 위에 지표들로 구성을 하시고 나서 보고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저렇게 구성을 해놓고 가장 먼저 좀 빈도수를 저는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빈도가 한 사람당 이 광고를 몇 번을 보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저 빈도수가 조금 높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과가 조금 무너졌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빈도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빈도수가 높으면 이제 바로 세부적으로 조금 뜯어보는 것 같아요. 오,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또 배너 광고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광고잖아요. 그래서 빈도수를 이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빈도수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얹어보자면 빈도수가 높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특징이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한 명이 광고를 보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도달하는 그런 사람의 수가 적어진다는 걸 결국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잦은 노출은 성과가 이제 전환율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계정마다 조금 다른 계정도 있어요. 오히려 맞아요. 여러 번 노출을 해서 전환율이 오르는 계정도 있기 때문에 이 빈도수 같은 경우에는 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뭐 3 정도 나와야 이제 전환율이 잘 나오는 광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정 바이 계정으로 조금 따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계정 외에 그룹별로 이제 활용하는 저희가 소재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그리고 캠페인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음으로는 그럼 어떤 걸 보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막 오전이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주로 저는 그 다음에 좀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플랫폼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플랫폼. 그럼 플랫폼을 볼 때는 어떤 지표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플랫폼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지면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그 다음에 스레드까지 이렇게 총 5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초반에 캠페인을 새로 구성할 때는 이거를 필터링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사용해서 아예 얘가 알아서 조금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을 쫙 나열을 해놓고 네. 여기서 어디에서 광고 비용이 좀 많이 누수가 됐는지 혹은 어떤 플랫폼에서 좀 성과가 좋게 나오는지를 먼저 플랫폼을 확인하고 네. 그 플랫폼 중에서도 지면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차적으로 지면 필터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플랫폼 필터링을 하고 그 후 지면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필터링 하시는 기준은 뭐 로아스인가요? 전원수인가요? 전원율인가요? 어떤 지표인가요? 전원율도 전원율인데 네. 아무래도 전환수랑 로아스랑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광고비 누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광고주분들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뭐 많이 노출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다 켜두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지원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ASC 캠페인 써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보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캠페인의 역할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래픽 캠페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지원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트래픽 캠페인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은 역할이 뭐죠? 아무래도 많은 유입이죠. 네, 맞습니다. 노출과 많은 유입. 맞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한다면 클릭수 최대화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 봐야 하는 지표가 아무래도 클릭을 최대화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저는 메인 지표를 CPC와 CTR로 확인을 합니다. CPC와 CTR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봐야 할 지표가 저는 CPC보다는 CTR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클릭수 최대화하다 보니까 클릭률, 결국 사람들이 광고를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클릭률이다 보니까 CTR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CPC를 보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꼭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 마케터님한테 질문을 하나 내볼게요. 평균 CTR 우리가 지금 우리가 트래픽 캠페인을 A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소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A, B, C. 이 트래픽 캠페인의 평균 CTR이 예를 들어서 8%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소재 A, B, C 중에 A, B, C 소재 중에 A 소재는 네. CTR이 9%. 1, 2, 4는 얼마로 할까요? 뭐 여유 있게 3만 원? 그쵸? 3만 원으로 했을 때 네. CTR이 9%고 소진 비용이 15,000원? 이다. 그럼 B 소재 CTR이
아니 3%고 좀 극적으로 갈게요. 이해가 쉬우셔야 되니까 소진 비용이 12,000원? C 소재는 CTR이 12%. 근데 소진 비용이 3,000원이에요. 이때 우리가 오프해야 할 소재는 몇 번일까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죠 오늘? 지난번에도 이 키보드 사용하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B 소재 같은데. B 소재요? 네. B 소재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A 소재랑 B 소재랑 크게 두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소진 비용은 3,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이제 CTR이 6%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좀 A 소재에 비해 소진 비용은 비슷한데 월등하게 CTR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네. 저는 오히려 C 소재는 오프를 안 하고 네. B 소재를 끈 다음에 C 소재에 조금 비용을 조금 더 한번 줘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A 소재와 소진 비용이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CTR이 이제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CTR이 떨어지는 걸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그쵸.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A 소재와 소진 비용이 비슷하지만 CTR이 확연히 비슷하게 떨어지는 그 기준을 CTR이 캠페인 평균 성과 대비 확연하게 떨어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평균 CTR 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 CTR 기준으로 봤을 때 A 소재와 C 소재는 CTR이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B 소재는 지금 평균 CTR보다 성과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소진 비용으로 봤을 때에는 A 소재 못지않게 B 소재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한 테스트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결국 CTR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그래서 B 소재는 오프하는 게 맞다가 맞는 거고 C 소재로 이제 지원 마케터님이 B 소재의 비용을 C 소재가 소진 비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투여를 해서 추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정답이고 좋은 또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게 C 소재가 CTR이 12%로 가장 높기는 하나 소진 비용에서 차이가 그쵸. 너무 크다. 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CTR의 공식이 있죠. 그쵸. CTR의 공식이 클릭수 네, 말씀해 주실래요? 네. 노출. 맞습니다. 노출수예요. 근데 저희가 물론 뭐 소진 지출 비용이 노출수와 무조건적으로 비례하다고 할 수는 없긴 해요, 사실. 맞아요. 그치만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소진 비용이 애초에 3,000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노출수가 적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클릭수가 하나라도 이제 건져졌다고 표현하나요? 발생했으면 분모 자체가 지금 현저히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CTR %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럼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네. 친절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저희가 보고서를 볼 때 조금 평균 지표들로 본다면 이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판매 캠페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판매 캠페인의 역할은 뭐죠? 아무래도 전환수 최대화죠. 맞습니다. 전환수 최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혹시 지원 대리님이 보시는 주 지표는 어떤 거이실까요? 저는 일단 가장 아무래도 전환수 최대하기 때문에 전환수를 무조건 봐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환 매출액도 봐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CPM도 음.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결과당 비용도 좀 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 너무 중요한 지표이긴 네.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래픽 캠페인보다 판매 캠페인 운영할 때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금 말이 꼬일 것 같은데 수민마케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제 제가 보는 법을 조금 더 또 추가를 해서 더 이제 많이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물론 전환수, 전환 매출액, CPM, 결과당 비용, 결과당 비용?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꼬이죠? 아침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보는 거 이건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봐야 하는 지표고 저는 이제 네이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센트로 나오는 지표를 무조건 확인을 해요. CVR 전환율 무조건 맞아요. 보고 로아스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 요건 네이버 때는 없었는데 총 비용을 꼭 봐요. 총 비용을 꼭 봐요. 여기서 그럼 제가 또 위에처럼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퀴즈 하나 드릴게요. 복사 한번 하고 자 평균 어떤 걸 보실까요? 평균 전환율 1%? 1.5? 1.5 할까요? 1, 2선 3만 원. 여긴 추가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 로아스. 평균 로아스 150%. 좋아요. 이거 해볼게요. 200%로 할게요. A 소재. 잠시만요. A 소재 CVR 1.3 좋아요. 소진 비용 그대로 들게요. 좋아요. 평균 로아스 170%. 비소재 CVR 1%에 소진 비용 12,000원. 아이고. 평균 로아스 100%. C소재 CVR 지금 1.3, 1 나왔죠? 그쵸. 1.31, 1.7? 좋아요. 소진 비용 3,000원. 평균 로아스 80%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오프해야 할 소재는 몇 번일까요? 와 진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어려워졌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꼬아봤어요.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아니요. 왜냐면 보는 지표가 다 마케터마다 네.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괜찮습니다. 1%에 100%. 80. 소진 비용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네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씩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한번 그래 볼까요? 네. 먼저 만약에 A 소재부터 볼게요. 저희가 평균 CVR이 지금 1.3%예요. 평균 CVR보다 성과가 어떻죠?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평균 로아스는 170이에요. 이것도 혹시 평균보다는 어떻죠? 안 좋죠.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지원 마케터님이 지금 광고주의 대시 리포트를 보는데 이 세 가지 소재 중에 이런 경우라면 저 A 소재를 끄시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A 소재는 좀 저는 지켜본다.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왜죠? 일단 전환율이랑 네. 로아스가 사실 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소진 비용이 막 그렇게 너무 적지도 않아서 뭔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이거를 끌지 안 끌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저희 소재는. 맞습니다. 여기서 저도 조금 더 설명을 얹어보자면 지금 사실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세 가지 소재를 동시에 라이브를 했어요. 동시에 이제 오늘 했는데 처음에는 A 소재가 성과가 좋고 그 다음 B, C 순으로 성과가 좋았다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C 소재가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A 소재가 갑자기 성과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배너 광고에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ABC 소재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고 저희가 전후를 지금 고려를 안 하는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저 역시도 A 소재가 CVR 평균 로아스가 평균 로아스가 아니죠. CVR이랑 로아스가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소진 비용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1순위라는 건 그만큼 이 소재의 영향력이 조금 있다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이게 소진 비용이 조금 더 증가가 될수록 전환율이랑 로아스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B 소재는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B 소재는 조금 꺼볼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네.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계속 A 소재랑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A 소재 대비 전환율도 떨어지는데 로아스도 A 소재에 비해 70%나 떨어지고 근데 소진 비용은 사실상 3,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소재는 오프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저 B 소재의 소진 비용을 혹시 어느 쪽에 조금 더 투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A 소재가 전환율은 C 소재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근데 로아스가 17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 소재에 조금 더 몰아서 한번 테스트를 빠르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좀 좋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B 소재가 지금 보면 저희가 평균 CVR 1.5%인데 B 소재 CVR 1%고 그쵸. 소진 비용이 A 소재랑 비교해봤을 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VR 로아스가 다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소재는 오프를 저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소재는 이어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해보자면 C 소재는 로아스는 물론 저조하기는 하지만 소진 비용이 저조하기도 하고 1차적으로 그럼에도 평균 CVR보다 지금 C 소재의 CVR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조금 지표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근데 오늘 되게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빠르게 조금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플랫폼은 말씀을 한번 드렸고 네. 성별과 연령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주의하실 점은 뭐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네이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도 성별 연령은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메타는 그 필터링을 걸고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성과가 개선될 제가 그 명확한 그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과가 개선될 만한 타겟에게 확장 노출시킨다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인용품 같은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연령 타겟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자동 타겟 확장 부분을 표시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딱 내가 원하는 성별과 연령에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인 광고와 같이 연령 제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고는 자동 타겟 확장 설정 X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막 또 후다다닥 지나가가지고 근데 나름 벌써 35분이 지나갔어요. 네,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조금 죄송하게도 월요일 오전에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처럼 좀 여유 있게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그래서 한 1분만 기다려보고 오늘은 여기서 한 추가 질문 받아보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대기 중.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성별과 연령을 아마 처음에는 보통 많이 풀어두시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성과가 괜찮을 수 있지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요 성별과 연령 데이터도 한 번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효율이 좋게 나오는 타겟들을 따로 빼서 캠페인을 다시 생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딱 타겟을 좁혀서 한 번에 광고를 했을 때 효율이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성별과 연령 지표도 꼭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봐주셔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댓글이 달리지 않은 것 같으니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그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 광고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토스 광고 요즘 또 많이 활발화되고 있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